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한요, AD테크놀로지의 유상증자 실시로요, 이번 주 화요일까지 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AD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수에 대한 리포트가 나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단기 가열, 그쵸? 우리가 1400포인트대에서 지금 200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동성 모멘텀, 그죠? 경기 부양책으로 자금을 세계 각국에서 많이 풀었어요. 거기에 따른 이 유동성 모멘텀에서 이제 경기 모멘텀으로 가세의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예요. 자, 이미 이 지표라든지 그렇죠? 기업 실적들이 바닥을 지났어요. 점차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진다 해서 이 경기 모멘텀까지 합세한다 그런 내용이죠. 한번 더 내용을 보면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의 1차 상승세 아까 말한 대로 이 경기 부양책에 따른 자금 많이 확대됐다는 유동성 장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하반기 경제 지표 반등과 전 세계 정부들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펀더멘탈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숨고르기 장세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보면서 단기 등락은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6월 중순 이후 글로벌 실물 경제 지표 회복 강도에 따라서 2차 상승 추세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지수가 지진부진하는 이러한 시기에는 소외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그렇죠? 우리 지금 낙폭, 업종, 가대 대형주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종목 손대지 말고 만약에 손댄다면 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어차피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 연말 내년까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 보면요. 조정 장세에서는 주도주와 소외주의 격차가 줄어들고 하반기에는 기존 주도주의 소프트웨어,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던 내용과 그렇죠? 그런 생각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죠? 상당히 저는 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그렇죠? 평가를 조금 내려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주가 수익 비율해서 퍼져 지금 한 11배가 된다. 그래서 조금 조금 너무 높지 않나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내용 보면요. 주가 수익 비율 지표로 주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금리를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 PER, 그렇죠? 주가 수익 비율이 보통 10배다 하면요. 그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한 기업이 이득을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비용 다 빼고 순이익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순이익을 모아서 10년을 모으면은, 그죠? 그러면 현재 자산 가치만큼 될 수 있다라는 주가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과거에 10% 됐을 때는 그죠? 10년 모으면 100% 똑같죠? 그러면 그때는 한 10배 정도 적용이 맞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초저금리 0.5%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20배를 해도 크게 부담 20배 그죠? 20배 맞죠? 그죠? 20배 정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 해서 금리하고 퍼하고 조금 상관관계를 보면서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적인 10배는 고평가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금리 하락 시 가치주보다 성장주의 적정가치 상승폭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뭐 왼쪽 내용과 비슷한데 이쪽은 반도체에서요. 이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쪽으로 교체를 할 걸로 권해드리는데 계속 좀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2차전지,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이 세 종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던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죠.
지금 낙폭, 가대, 업종 대표주들이 올라오면서요. 그렇죠? 지수 하방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하방 경직성이죠. 자, 계속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약간 살짝 상승 전환됐지만은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또 살짝 밀리는 모습도 나오다가 이 6월 둘째 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한다는데, 상승 전환할 때 주가하고 그죠? 이 60일 이동평균 괴리가 너무 크면 좀 주가는 살짝 조정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 리포트에서도 뭐 6월 중순까지 뭐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고 우리가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자,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는 벌써 연중 최고점,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2000선 돌파, 상당히 큰 쪽으로 상승을 했는데 내 계좌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자세한 내용, 회원에 대한 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010-2420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현재 삼성전자가 그쵸? 평택의 극자회선 파운드리 라인을 10조 원 규모의 증설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죠.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는 극자회선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21일 날 발표를 했고요. 또 한 2, 3일 뒤에는 이 이미지 센서 CIS용 파운드리 증설을 화성에 1조 원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파운드리에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작년 4월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 투자해서 2030년까지 이 파운드리 시장에 세계 1위로 우뚝 섰겠다는데, 지금 대만의 TSMC가 50%가 넘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쵸? 시장 점유율이 한 16% 좀 안 될 거예요. 큰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투자가 그쵸?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뿐이 아니고요. TSMC도 그쵸? 미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12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럼 또 중국 정부, 그러면서 이 화웨이하고 TSMC하고 거래를 끊으면서 중국 정부도 이 중국 업체죠, SMIC, 이것도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데 여기에 2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서 세계 각국에서 이 파운드리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뭐 수혜 종목들은 그렇죠? 우리가 장비 업체는 원익 IPS, 테스, PSK 그렇죠? 그리고 디바이스 ENG, 그리고 코미코, SNS텍, JT, 포인트 엔지니어링 등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 코미코 쪽, 그렇죠? 그리고 테스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미코는요, 이 국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에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 비중이 좀 큰 편이에요. 삼성전자 쪽에. 그것뿐이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각 지역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방위적인 파운드리 확대하고 있는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경쟁이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중국에서도 22억 5천만 달러,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그렇죠? 이 120억 달러, 또 삼성전자가 이 극자회선 10조에다가요, 또 이미지 센서 1조, 거기에 따른 투자가 그죠? 수혜를 볼 수 있다. 그죠? 코미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요, 코미코 보기 전에 비메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메모리는요, 설계회사 그죠?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퀄컴이라든지 AM인데, 국내에서는 실리콘 웍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LG향의, LG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의존을 한다. 지분도, LG가,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필요하죠.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파운드리라는 그런 회사여서, 이 회사는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었어요. 아까 말한 지금 세계 1위인 TSMC, 중국의 SMIC, 이제 삼성전자가 2위예요. 그리고 DB 하이텍, 그죠? 요것들이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 칩을 만들면요, 테스트하는 기업이 있죠.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지금 국내 테스나,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인데 테스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 하죠. 자, 검사를 하고 이제 패키징, 조립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뭐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등이 이런 바로 또 이 패키징 기업. 그래서 비메모리는 크게 이렇게 있다. 근데 최근에요 조금 세분화돼서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한 회사, 제조한 회사 중간에 칩리스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죠.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디자인을 맡으려는 파운드리 기업에게 잘 수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칩리스다. 이 회사가 바로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아시아가 있죠. 반도체 설계 회사하고요. 반도체 유탁회사 파운드리 가격 역할을 한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AD 테크놀로지다 했어요.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가요. 금년 3월 16일까지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하고 협력사로 그렇죠? 국내 주로 이 하이닉스의 낸드 컨트롤 IC 칩 설계를 디자인해서 대만 TMC에게 맡기는 역할을 했어서 국내에 한정되게 주로 생산 기업을 하는 업체였는데요. 자, 지난 3월 16일 날 그걸 계약을 해지하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협력 관계를 현재 구축 중에 했죠. 자, 이 삼성전자하고 관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요. 세계 기업을 인수까지 했죠. 보면요. 칩리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수 합병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원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아르코라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디자인 기업인 아르코를 인수를 했고요. 또 이 레지스터 전송 레벨 설계 디자인 기업인 이글랩을 30억 원에 또 인수를 하죠. 자, 이글랩을 인수를 하면서요. 이 개발 인력을 100명까지 크게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 하나 설계 회사인 S테크놀로지 40억 주고 인수를 하면서요. 몸집을 크게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대만의 TMC일 때는 메인 벤더 자리가 아니지만 오늘 삼성전자하고 그쵸? 디자인 하우스에 들어가면서 서로도 지금요 이 메인 벤더 자리의 역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아마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고요. 자, AD 테크놀로지의 이게 일봉인데 한번 심리편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요, 중요한 기사가 나온 적이 한 3-4건이 되는데, 그때 주가 움직임 볼게요. 먼저, 12월 17일 날, 그쵸? TSMC하고 3월 16일 날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세계 1위 기업하고 그것도 세계적으로 8개밖에 없는 협력 관계 회사인데, 그거를 해지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표하는 날 장대 양봉 나오죠. 즉 올라가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2월 6일에는요. 이 430억 규모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이죠. 매출의 한 40%인가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 하이닉스한테 물량을 따오는데 바로 요 날이죠. 조그만 음봉 나오고 십자일봉 나왔을 때요. 그러면은 자 주가가 크게 뜨고 조정받고 십자일봉 나와서 한번 치고 갈 자리인데 오히려 주가가 그 다음날 밀리는 모습 나오죠. 아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 못 간다 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날. 자 그리고 이제 3월 4일 날 아까 말한 지금 기업들을 이글램을 인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또 양봉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3월 달에요. 사상 최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지만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때 뭡니까? 종합지수가 급락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반 하락했다가 다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최근 좀 늦게 뜨는 이유는, 그죠? 빠진 폭이 없기 때문에 했다가, 그리고 또 이 4월 중순경에, 그죠? 주가가 한번 움직이려고 딱 치고 나가는데, 유상증자 35%를 발표를 하네요. 그죠? 발행가는 18,350원. 35%에다가 할인율 3%를 더해서 38%가 낮은 가격으로 그죠? 발표를 해서 주가가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날 확 빠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는 그 가격대가를 돌파하고 지금 숨고르기. 자, 의미 있는 선이죠.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지난 고점 수준에 들어서 이 3만원 전후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는 그러면 이 6월 4일이 기준이니까요. 주식은 이틀 결제죠. 3일 결제니까 이틀 전에 사야 돼서 6월 2일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죠? 이 유상증자를 받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6월 3일 날은 권리락이 되죠. 근데 제가 한번 권리락 가격을 하니까요. 아마 한 지금 가격대 한 3만 원 전후에서 지금 상태에서 권리락이 된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냥 뭐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아마 권리락 되고 수요일에는 아마 27,000원 내외에서 아마 가격대가 형성될 모습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유상증자 35%를 한다 그러면요, 상당히 악재인데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그 주가 이상으로 올라왔다.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3%라는 할인율밖에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그죠? 그것도 무지 강한 거죠. 그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부적인 뭐 또 어떠한 협상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상당한 강한 힘이 느껴진다라는 얘기에서,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는 쪽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치고 가서 유상증자 전에 주가가 3단 형식, 그렇죠? 여기가 1단, 2차, 3차, 4차, 5차 되면은 한번 팔아주고 다시 대산한 걸 했는데 지난주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죠? 오히려 받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 유상증자 지금 물량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없는 분들은요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지금 요 내용을 보면요. 유상증자가 아까 말한 35% 587억 규모고요. 그래서 320만 주고 기준일이 6월 4일이니까 6월 2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고, 예정 발행가는 18,350원, 청약일이 7월 6일에서 7일, 한 달 뒤죠. 그리고 신주 상장일은 7월 23일. 만약에 지금 안 갖고 계시는 분은요, 그죠? 만약에 지금 내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3만원 정도가 유지가 된다 하면은, 그죠? 근데, 아까대로, 이제, 이 수요일날 권리락에 대해서 27,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10%가 하락한 것이 7월 24일 신주 상장일까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보면은 많이 속상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유상증자 끝나고 권리락이 된 이후에 매수를 해도 큰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번에 이 500억이 넘는 유상증자를 하는데 자금 인력 보면은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한 전주 지역구의 거점 연구소, 그리고 아까 말한 회사들 이글램의 30억, 그죠? 그리고 이 나머지 회사들이 인수 합병 및 차입금의 128서 이러한 자금을 쓰겠다라는데 저는 유상증자, 그렇죠? 우리가 받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더 보면요, 이 디자인 설계 부분으로서의 매출 규모가 2천억 정도고, 최근에 반도체 기술 동량인 7나노미터 그리고 5나노미터 칩 설계 노하우 및 개발 가능성이 보이는 유일한 기업이다. 지금 칩리스에는 우리 아까 말한 코아시아도 있지만은 이 코아시아보다는 이 AD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훨씬 뛰어난데요. 그 내용 한번 또 볼게요. 단순 일부 개발 용역을 담당해왔던 업체와 완전히 칩 자체를 턴키, 그러니까 초기서부터 완전히 완제품이 만들 때까지 턴키로 진행해왔던 AD 테크놀로지와는 근본적인 기술력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대만의 TSMC와 15년간 오랜 협력관계와 풍부한 턴키 설계 경험 및 뛰어난 IP 다량 확보 등 강점으로 판단, 이 삼성전자 메인 벤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이 메인 벤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대만의 TSMC의 협력사, 얘네들은 이제 같이 사설 협력사라는데요, 그 중에 글로벌 유니칩이라고 GU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 상장 당시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인데
현재 1조 3천억까지 그죠? 크게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33배, 포가 33배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던저 자리를 지금 뭐 코아시아, 뭐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저는 AD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삼성전자도 이 AD 테크놀로지와 손잡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요. 이 AD 테크놀로지는 애플향 데이터 센터형 SSD 컨트롤 IC 칩을 진입을 목표로 하는 파드향의 디자인 설계를 AD 테크놀로지가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이 디자인 하우스로서의 역량과 고객사 확장,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고객사 확장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이 팹리스 회사와 이 파운드리,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파운드리 회사가 이 팹리스 회사의 중간에 있는 이런 AD 테크놀로지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 AD 테크놀로지가 팹리스 회사하고 고객과 해서 이 고객사 확장 수주를 할 수 있는 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또한 파운드리 시장 확장 2030년까지 133조 투자해서 세계 1위로 올라갔던 목표로요.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소형 팹리스 기업들을 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칩리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필요한 것도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서도 필요적인 걸로 인해서 AD 테크놀로지 손을 잡고 그리고 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AD 테크놀로지가 또 메인 벤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증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요.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비메모리에 한 10종목, 소재 7종목, 그리고 장비 7종목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거는 뭐 ENF 테크놀로지, 넷패스, 테스나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그렇죠?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한번 차트 한번 잠깐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AD 테크놀로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유상증자 발표 정고점 부근까지 돌파하고 거기서 지지해주는 모습. 그렇죠? 거래량 어제 크게 감소하죠. 21만 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상증자 그죠? 18,000원대인데요. 충분히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여기 만약에 이제 권리하게 된다 해도 좀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테스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까 말한 기술력이라든지 이 지금 테스트를 외주를 주는 경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코미코, 그렇죠? 이런 부분 세정 작업 쪽인데요. 코팅하고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넷패스는 1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는데 좀 2분기까지도 좀 부진한다라죠. 조금 주가는 조금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더 빠질 폭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수급도 조금 양호한 편이고 그렇죠? 전혀 최근에 상승한 폭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회원모집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시장에서 참 매매하기 힘들다. 나는 올라갈 때만 주가가 좋아 보여서 매수하게 된다가 또 빠지면 매도하게 된다 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그죠? 인기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것이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올 때쯤 들어가야지만이 나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줄 수 있고 또 내 생각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근데 올라갈 때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 조정 하락을 한 이후에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주가가 움직인다 해도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요 아래 핸드폰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